잠깐, 지금 또 습관적으로 뒤로 가기 누르려던 그 손가락, 당장 멈추세요. 오늘 이 영상,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나라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불쾌한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자존감 이야기라니까 또 뻔한 힐링팔이 위로 나부랭이나 들으러 오셨나요? 괜찮아,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한 우주야. 미안하지만 그런 달콤한 마취제는 여기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수술을 집도할 거거든요. 마취 없이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을 헤집어 놓을 겁니다. 아프냐고요?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영원히 돋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지옥 같은 수술대에 올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리고 거울 속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드리는 심리 처방전을 가장 먼저 받아보아실 수 있습니다. 다들 자존감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 코너엔 온통 자존감 수업, 나를 사랑하는 법 같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유튜브에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힐링 명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군 일에 가장 많은 위로를 소비하는 세대인데 왜 마음의 병은 더 깊어만 갈까요? 왜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고 남들의 화려한 인스타그램을 훔쳐보며 배가 아파 잠 못 이룰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존감의 정의부터가 완전히 틀려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자신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그 지독하게 비대해진 자아, 즉 병적인 자기애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놀라셨나요? 내가 나르시시스트라니? 나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발표할 때 손도 떠는 찌질인데? 라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천만에요. 그 소심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욕망, 오늘 그걸 끄집어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현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수줍어 보이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주지? 라는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끓고 있는 상태죠. 보통의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왕이다 라고 소리치며 갑질을 한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내 왕관을 몰라보네, 두고 보자 라며 칼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봅시다. 가장 친한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나요? 겉으로는 와, 대박이다, 축하해 라고 웃으며 카톡을 보내지만 명치 끝에서부터 뭔가 뜨겁고 불쾌한 것이 울컥 치솟지 않나요? 쟤는 나보다 학점도 낮았는데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지금 뜨끔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남들이 내 아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왜곡된 우월감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100점짜리 인간인 것과 친구가 100점짜리 인간인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빛난다고 해서 니 전님이 난다고 해서 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척하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못난 것 같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겸손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왜 조연 취급을 받지? 라는 유아적인 분노일 뿐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충격 요법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왜 거절을 못합니까? 친구가 원치 않는 부탁을 해도, 직장 상사가 퇴근 직전에 부당한 지시를 해도, 애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왜 싫어? 라는 두 글자를 못 뱉고 끙끙 앓다가 결국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뒤돌아서 욕을 할까요? 여러분이 천사라서요. 배려심이 바다처럼 넓어서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착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멍청이일 뿐입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뼈를 때리는 팩트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MRI 찍듯이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자기 취향의 부재입니다. 점심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동료가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거나요. 이 아무거나라는 말, 이게 바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짬뽕을 먹고 싶은지,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 내 혀가 뭘 원하는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갉아먹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거절이라는 건 단순히 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짬뽕을 먹겠다라는 확실한 욕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짜장면 먹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니, 난 짬뽕 먹을 거야. 너는 짜장면 먹어. 라고 말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구가 텅 비어 있으니 텅 빈 깡통처럼 상대방의 욕구가 내 안으로 밀물처럼 들이닥쳐도 막아낼 방파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난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핸들 놓은 자동차처럼 남이 미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낭떠러지인지 꽃길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게 노예의 삶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해결책을 이야기해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호구의 삶을 청산하고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템플스테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울을 보고 나는 짱이다, 나는 최고다를 1000번씩 외쳐야 할까요?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자존감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철저하게 데이터입니다. 내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나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3년 뒤에 10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이런 허황된 목표 말고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남들이 보면 뭐 저런 걸 해? 라고 비웃을 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아를 찾는 건 보물찾기가 아니라 줍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같은 취향들을 줍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던 최단거리 1번 출구 말고 4번 출구로 나가보세요. 익숙한 풍경 대신 낯선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평소라면 절대 안 사 먹을 것 같은 이상한 보라색 음료수를 사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온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아, 이 골목은 쓰레기 냄새가 나서 싫네. 와, 이 음료수는 맛이 무슨 걸레밥물 같아서 토할 것 같네. 바로 이겁니다. 이 싫다, 좋다, 역겹다, 황홀하다의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이게 바로 자아의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찾겠다며 큰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가고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퇴사를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짬뽕인지 짜장면인지도 못 고르는 사람이 파리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자아가 생길까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남들 다 찍는 사진 스팟줄 서서 기다리다가 남들 다 하는 포즈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나 파리 왔다 자랑하기 바쁠걸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장소만 바뀐 인증샷 놀이입니다. 자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메뉴판 속에, 퇴근길 버스 노선도 속에, 샤워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시도들, 제가 지적 유의라고 부르는 이 작은 모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찔러보고 맛보고 실패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료수가 맛없으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1000원짜리 음료수를 버리면서 당신은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나는 체리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쌓여야 합니다.
나는 비 오는 날 재즈보다는 강렬한 힙합을 듣는 게 심장이 뛰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드러운 수면보다는 까슬까슬한 마소제의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구나. 이런 미시적인 데이터가 하나둘씩 쌓여서 빅데이터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흐릿했던 유령 같은 존재에서 뚜렷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고유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명확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드디어 명분 있는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친구가 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술 한잔하자. 빠지면 배신이다. 라고 압박해올 때 예전 같으면 싫어도 끌려 나갔겠죠. 내가 빠지면 날 싫어하겠지? 소외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미안, 나 그날 새로 산 레고블록 조립해야 돼서 못 가. 이거 완성하는 게 내 이번 주 목표거든. 어떻습니까? 이게 찌질해 보이나요? 천만에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제안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 이게 진짜 간지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만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를 외치는 것. 그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수직 상승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집중하는 것. 시선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느끼는 해방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마치 꽉 끼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벗어던진 것 같은 시원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취향을 찾고 거절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예스맨을 편하게 생각할진 몰라도 존경하거나 매력을 느끼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라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면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남들에게 맞춰주고 둥글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세뇌당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아니요. 둥근 돌은 이리저리 차이다가 결국 어디 하수구 구석에 처박힙니다. 오히려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뾰족한 돌들이 모여서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색무취의 증류수 같은 인간 말고 톡 쏘는 탄산수 같은 인간, 아니면 쓰디쓴 에스프레소 같은 인간이 되세요. 호불호가 갈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신도 안티가 있는데 고작 인간인 당신이 뭐라고 안티가 없기를 바랍니까? 욕먹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그게 바로 자존감의 척도입니다. 나를 싫어해? 그래. 넌 내 취향이 아닌가 보네. 잘 가라. 이렇게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배짱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까요? 자존감은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깎아먹었던 나를, 남의 눈치 보느라 억눌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시시콜콜하고 유치해 보이는 취향 찾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구석진 석에 가서 표지가 예뻐서 그냥 끌리는 책, 제목이 특이해서 눈길이 가는 책을 한 권 사세요. 이게 유익할까? 따위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고르세요. 점심에는 남들이 다 가는 맛집 줄 서지 말고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간판에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실패해야 합니다. 아, 여긴 진짜 맛없네. 다시는 안 와야지. 라는 소중한 데이터 하나를 얻었으니 성공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지도를 그려나가세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직접 밟고 느낀 감각으로 당신만의 지도를 완성하세요. 그 지도가 어느 정도 완성될 즈음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친구의 성공배에 아파하지 않고 쟤는 저 길로 가서 성공했네. 축하해. 근데 난 내 길이 더 재밌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절을 두려워도 하지 않고 미안, 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진짜 단단하고 매력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찐득하고 의리 있는 진짜 사랑 말이죠.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뻔한 위로 대신 팩트 폭격을 좀 퍼부었는데 뼈 좀 붙으셨나요? 아직도 얼얼하다면 다행입니다. 그 통증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영상 끄고 나가서 바로 실행하세요. 이 영상 댓글 달 시간도 아깝습니다. 당장 나가서 당신이 진짜 먹고 싶은 거,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저지르세요. 설령 그게 편의점 컵라면에 참치캔을 넣어 먹는 괴상한 조합이라 할지라도 그건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바로 오늘 저녁 메뉴를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심리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찔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루한 1부는 죄악이다.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다음엔 더 날카롭고 더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중독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당신의 취향이 저와 맞다면 하세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제 갈 길 갈 거니까요. 그럼 당신만의 멋진 길을 찾길 바랍니다.